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나왔습니다. 4,500km를 날아갔고 고도가 970km에 달했으며 속도는 마하 17, 음속의 17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성능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4,500km까지 날아갔다면은 이 사정권 안에 드는 게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전역, 오키나와, 괌, 즉 북한이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중거리弾道미사일은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23분쯤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일본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많다는 제1보를 출입 기자단에 내보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5,000km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화성 12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2017년에도 두 차례 일본 열도를 넘기는 발사를 했는데 당시 비행거리는 2,000에서 3,000km였습니다. 합참은 북한을 규탄하며 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엄중 대응을 말하면서 오늘 NSC 국가안보회의를 김성한 안보실장이 소집했는데 자신은 중간에 들어가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일 이후 3일 만에 재개된 건데 지난 10일 동안 5번이나 발사를 했습니다. 거의 발작적으로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지대지 단거리弾道미사일 한 발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 28일에는 평양 순안에서 SR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29일에는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역시 SRBM 2발을, 지난 1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을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21번 순항미사일을 별도로 2번도 쏘았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이게 유엔의 대북 제재에 걸립니다. 불법이란 이야기죠. 순항미사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에서 비행고도, 거리, 속도 등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템크스, 초대형 방사포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서 지금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가니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지역에 한때 피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북한에서 발사된弾道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일본 상공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현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대변인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핵실험을 삼가며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표명한 대화 제의에 건설적으로 응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지금 북한이 코로나로 막히고 대북 제재로 막히고 해가지고 사실상 출구가 없는데 김정은이 아버지와 다른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정일이는 꽁꽁 막히니까 김대중 정부를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 시도를 함으로써 한국으로부터 현금 물자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식량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2000년에서 그런 기조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었을 때까지 한 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위기 탈출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요사이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코로나 방역 지원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담대한 지원 등을 제안해도 아주 냉소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고립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고립정책이 자신감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이 미사일 발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대내적으로는 북한 노동당원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그건 뭐 뻔한 거죠. 남한과 미국이 최근에 한미 군사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 라고 보여줌으로써 긴장을 조성하는 거죠. 북한 노동당 정권은 긴장이 풀려버리면은 그냥 사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사람과 같습니다. 이 눈사람은 난로가로 다가오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긴장 완화가 제일 아픈 것인데, 지금 바깥에서는 계속 김정은을 향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하자고 합니다. 긴장 완화하자면 죽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이 코로나로 몰리니까 전술핵 무기를 쓸까 말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전술핵 무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 실전 배치 단계까지는 아직 먼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핵무기는 실전에서도 쓸 수 있는 무기로 지금 거론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종 여러 용도의 미사일을 다 갖춰가지고 결정적 시기에 남한을 핵 위협 또는 실제 핵 발사로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세 번째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메시지죠. 한미일 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지금 합동 군사 훈련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한미일 동맹의 포위망에 갇히지 않겠다. 특히 이번에 일본이 참여해가지고 대잠수함 훈련을 동해상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응수를 해가지고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다분히 일본을 겨냥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핵 미사일 민방위 훈련을 안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 어디에서 불꽃놀이 하는 것 정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맨날 엄중 경고한다 하지 말고 이번 달부터 핵미사일 대피 훈련 하십시오. 핵미사일 날라오면은 어디에 숨을 것인지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진 대피 훈련을 하면서 지진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왜 안 합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그래도 안 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핵민방위 훈련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핵민방위 훈련을 해야 불안 안 해지고 핵미사일이 날라 들어오더라도 나는 저 지하로 뛴다. 내가 뛰는 지하는 바로 저기다. 라고 평소에 다니면서 발걸음이라도 한번 재보고 몇 초 걸린다. 이런 계산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또 핵미사일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지하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안전하고 생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먼저 쏜 북한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고 보복 공격을 하면은 그건 북한은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핵민방위 훈련 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에게 당신이 핵을 쏘면은 우리는 살아남아가지고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게 대북 억지가 되는 겁니다. 핵민방위 훈련 하십시오. 그것 안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하는 말 다 그 소리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